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잠시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아무도 관심 없는 황무지 땅이 조금 있습니다. 평소 거들떠보지 않던 그 땅의 시세는 기껏해야 1억 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외국인이 찾아와 20억 원을 제시합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을 겁니다. 시세의 20배를 제시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망설이자 한술 더 뜹니다. 100억이라도 드릴 테니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라고 말이죠. 이 황당한 이야기는 소설이 아닙니다. 불과 10여 년 전 대한민국 서해 끝자락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만약 이때 땅 주인이 그 달콤한 유혹에 못 이겨 도장을 찍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쯤 우리는 서해 앞바다를 지날 때마다 중국 오성홍기가 펄럭이는 꼴을 봐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중국이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섬 서해의 경렬비열도로 가보겠습니다. 충남 태안 안흥항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2시간, 뱃길을 가르는 엔진 소리와 함께 망망대해를 55km나 달려야 만날 수 있는 곳, 북경렬비도, 동경렬비도, 서경렬비도. 마치 새들이 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습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 세 개의 섬은 우리 영토의 최서단이자 서해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중국 산둥반도까지의 거리는 불과 268km. 맑은 날에는 중국의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중국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경렬비열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과 중국 사이 소리 없는 총성이 오가는 전쟁터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섬들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대가 있는 북경렬비도는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였지만 나머지 동경렬비도와 서경렬비도는 놀랍게도 개인 사유지였던 겁니다. 국가안보의 최전선이 민간인의 손에 맡겨져 있었던 셈이죠. 이 틈을 중국 자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해의 거친 파도처럼 그들의 검은 야욕이 밀려들었습니다. 2014년경 한국말을 쓰는 정체불명의 조선족 브로커들이 서경렬비도 소유주에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대담했습니다. 당시 공시지가가 1억 원도 채 안 되던 돌섬을 두고 무려 20억 원을 현찰로 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래입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에 가깝고 깎아지른 절벽 때문에 배를 대기도 쉽지 않습니다. 리조트를 지을 수도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척박한 바위섬을 시세 20배나 주고 사겠다니 말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소유주는 거절했습니다. 중국에게 팔지 않겠다면서 말이죠. 이에 브로커들은 더욱 집요하게 접근해왔습니다. 금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거절이 계속되자 원하는 만큼 주겠다며 사실상 백지수표를 내밀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간에는 그 금액이 100억 원에 달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도대체 중국인들은 왜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이 작은 바위섬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려 했을까요? 돈이 넘쳐나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섬들을 부동산 투자가 아닌 군사적 요충지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경렬비열도는 우리 영해의 범위를 결정하는 23개 영해 기점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 섬이 중국인 소유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제법상 토지 소유권과 영토 주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중국인의 섬을 사들이고 그곳에 사유시설을 짓는 순간 그곳은 치외 법권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태풍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때로 몰려와 정박하고 그들만의 보급기지로 삼아버리면 우리 해경이라도 함부로 진입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더 끔찍한 시나리오는 군사적 위협입니다. 경렬비열도에 고성능 레이더 하나만 설치해도 평택에 있는 우리 해군 2함대 사령부의 움직임이 손바닥 보듯 훤히 들여다보이니까요. 서해를 지키는 우리 군함이 항구를 떠나는 순간부터 중국의 감시망에 걸려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서해의 대문 빗장을 중국 손에 넘겨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 제주도 등지에서는 중국 자본의 무차별적인 토지 매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경렬비열도 역시 제2의 제3의 먹잇감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국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던 그들의 오만한 계산식에 한국인의 뚝심이라는 변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섬주인은 수십억 아니 수백억의 가치가 있을지도 모를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중국 사람한테는 절대 안 판다면서 말이죠.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자본의 논리를 넘어선 우리 영토를 지키겠다는 자존심의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애국심에만 기대기엔 상황이 너무나 위태로웠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우리 정부가 부랴부랴 나섰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정부가 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매입가는 고작 2억 원 수준이었으니까요. 수십억 대 2억, 이 말도 안 되는 저울질 앞에서 경렬비열도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수십억 아니 100억 원이라는 백지수표의 유혹 앞에서도 끄떡 없었던 땅 주인의 결단은 잠자고 있던 대한민국의 안보 본능을 깨웠죠. 2014년에 그 아찔했던 사건 이후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나라 땅이 중국에 넘어갈 뻔했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정부도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2년 7월 해양수산부는 경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한항으로 공식 지정합니다. 이제부터 이 섬은 개인이 알아서 관리하는 뒷산이 아니라 국가가 예산을 쏟아부어 직접 관리하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이 계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21억 원이 태워지면서 총 사업비 478억 원 규모의 대공사가 본격적인 닻을 올린 겁니다. 경렬비열도 주변은 파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동안 우리 해경 함정들은 중국 어선이 나타나도 출동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태안 안흥항에서 이곳까지 오려면 꼬박 2시간이 걸립니다. 왕복 4시간이죠. 기름가스는 둘째치고 배가 파도를 헤치고 오는 동안 중국 어선들은 이미 금을 끊고 도망가 버린 뒤였습니다. 중국 어선들도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경이 멀리 있다는 약점을 파고들어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을 썼으니까요. 우리 어민들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030년 경렬비열도항이 완공되면 상황은 180도 바뀝니다. 아니,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곳에는 135m 길이의 거대한 다목적 부두가 들어섭니다. 해경의 대형 경비함정이 24시간 정박할 수 있는 해상 주차장이 생기는 겁니다. 3,000톤급 함정이 대기하다가 레이더에 이상 신호가 잡히면 즉각 출동이 가능합니다. 현장 도착까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도망칠 시간,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늘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헬기 착륙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함정이, 하늘에서는 헬기가 뜹니다. 불법적 단속뿐만 아니라 서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났을 때 혹은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경렬비열도는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의 거점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항만의 가치를 불침항모, 즉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에 비유합니다. 항공모함 한 척을 건조하고 유지하는 데 수조 원이 든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단 478억 원으로 서해 한가운데에 영원히 가라앉지 않는 콘크리트 항공모함을 띄우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경렬비열도에 항만을 짓는 건 생각보다 훨씬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라 파도를 막아줄 지형지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들은 방파제가 아닌 호환 기술을 적용합니다. 북측에 36m, 남측에 30m의 단단한 호환을 쌓아 올려 태풍이 불어도 함정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요새를 만드는 겁니다. 자연의 힘을 역학적으로 계산해 파도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이 기술은 한국 건설 기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섬에 설치된 고성능 레이더와 감시 장비들은 서해의 눈 역할을 합니다. 지구 공면 때문에 육지에서는 탐지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가 사라집니다. 중국 산둥반도에서 출발한 선박이 우리 영해로 넘어오려는 순간 경렬비열도의 눈은 이미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2014년 중국 자본이 내밀었던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 되었지만 이제 그 자리엔 대한민국 정부의 관인이 찍힌 국가관리연한항 기본계획이 놓여 있습니다. 결국 100억 원의 유혹을 뿌리친 한 사람의 용기가 나비 효과가 되어 478억 원짜리 국가 요새를 만들어낸 겁니다. 중국이 호시탐탐 노렸던 서해의 관문. 하지만 이제 그 문은 굳게 닫혔고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100억 원의 유혹 앞에서도 노를 외칠 수 있는 용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상 팩트로 안보를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